안녕하세요. 이영국 선생님입니다. 전 이제 4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고요, 이번에. 그 4개학원 윈터스쿨, 이제 고1 예비한 윈터스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누군지 그것도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재수생들 가르쳐 왔고요. 강남 청설학원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하고 강남 청설학원에서 강남 대성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이퍼 학원이라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의대반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숙학원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팀장을 했었는데 그 하이퍼 학원은 해마다 250명 정도의 의대생들을 보내는 그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근무했었고 재학생들은 제 대치동하고 천안에서 보통 자사고나 특목학생들 많이 가르쳤어요. 공주 서대부가 한일고 뭐 이런 학생들, 삼성고등학교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대부고도 가르쳐 본 적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재학생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내에서 1년 동안 이제 재학생들 좀 가르치고 있고, 근데 작년 1년은 저는 이제 좀 연습하는 단계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학생들을 집중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책은 이투스에서 나온 책을 한 3권 정도 썼거든요. 무리딩 마스터, 뭐 구문 완성편이라든지 10줄 도크라든지 그런 걸 썼고, 족보닷컴에서 계속 재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00문제 정도를 제가 이제 재학생들 문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뭐 제 자랑질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수업이 4개학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번 4개 입시학원에서는 겨우 고1 예비반들 학생들 대상으로 12월 1월간 5주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 진행하게 되는데 영어 시간은 총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은 이제 독해 및 구문,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독해를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특강 2시간, 그 다음에 어법 및 영작 2시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학부모님들이 요거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독해 및 구문 영어 잘 이해하실 텐데 그럼 어휘 특강은 뭐고 어법 및 영장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저희가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교재는 그 구문 독해는 총 8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자습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8시간을 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재는 여기 이제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EBS에서 나온 교재인데 왜 이 교재를 쓰느냐? 이 올림포스라는 교재는 부천 시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학교들이 사실 교과서 좀 부실하거든요.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재로 굉장히 많이 쓰는 교재입니다.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고1 예비 학생들한테 올림포스라는 이 교재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수능이 아니거든요. 수능은 고3 때 준비하면 되는 거고 내신이죠, 내신. 내신을 대비하게 될 때 내신에서 가장 많이 그 이제 4월달, 5월달쯤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때 내신에서 가장 많이 건드는 게 교과서 비중은 한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올림포스와 그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전해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나 아니면 그 해에 봤던 예를 들어서 내년 2020년이죠. 2020년 3월 모의고사라 그러면은 3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던 문제를 중간고사에 내버리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전해에 나왔던 문제가 그렇게 합쳐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 뭐 내년 3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림포스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자, 이 수업을 각각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휘 특강 2시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여기 제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어원이 총 1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어원만 잘 외워도 학생들이 아주 단어를 쉽게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중에는 그 어원 교재들이 많죠. 뭐 경선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단어를 외우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그 순간에는 뭔가 단어가 외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어원을 가지고 외워놔야지 깊이 있게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우리가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파워포인트가 뜨고 있네요. 제 컴퓨터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팡팡 뛰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총 요게 이제 총 18개 정도가 있어요. 챕터 1에서 뭐 trace, train 기차, 트랙터 끌다, 그래서 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bstract이란 말은 밖으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요약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또 추상적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뭐 이렇게 외우는 거죠. attract,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마치 자석이 사람을 그 쇳덩어리를 끌어듯이 사람을 끌다, 뭐 매료하다라는 뜻이고, contract, 뺑빵했던 것들이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수축하고 있죠. 아니면은 요 사람이 요 중간에 여자가 두 사람을 불러놓고 함께 끌어다 놓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게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암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다 진행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학생들한테 반복을 시켜서 외우게 만들죠. 그리고 외우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문 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익히게 만들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 16개를 갖다가 우리가 그 윈터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건 검증된 건데 이걸 갖다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아주 쉽게 그 단어를 갖다가 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윈터 수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애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울 거냐. 요거는 이제 어원을 설명한 단어고 학생들한테 단어는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게 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들이 외우게 될 단어장이에요.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너무 확대를 시켰네. 자, 단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외워야 될 단어들이 있죠. day 1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매일이니까 한 30일 정도니까 day 30까지가 있겠죠. 책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이란 말은 소리치는 거니까 이렇게 다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 놨죠.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안 외워도 되는 단어예요. 별로 안 쓰는 단어들이니까 이렇게 단어를 외우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은 물론 이게 단어를 갖다 외워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아까 나왔던 클레임이라는 단어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이렇게 단어를 갖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쓰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단어 뜻이 무엇인지 쓰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단어가 3번 외워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가 외웠고 지문 내에서 한번 읽으면서 또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어를 쓰면서 3번 점검하게 되고 그러니까 동일한 같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3개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단어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단어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단 어휘 특강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휘 특강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그럼 이제 어법 및 영작 2시간은 뭐냐? 이거는 그 사실 어법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학생들이 보게 될 때요. 그 내신 시험을 보게 될 때 제일 학생들한테 골탕 먹이는 게 어법이거든요. 한 서너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 근데 영작은 뭐냐? 그 영작은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그 서술형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서술형이라는 시험은 보통 다 영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작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시키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영작하고 해보고 영작하고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문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꼭지꼭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작을 하는 연습들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그 서술형 문제를 내게 될 때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서술형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 저런 식의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 제가 이제 부천시내 나왔던 학교들의 일반적인 서술형의 유형들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좀 소홀히 하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동의 일부 고등학교는 평균 점수가 50점 정도밖에 안 나오고 한 80점 후반 정도면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의 범위는 보통 한 2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한 대략 한 20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올림포스라는 교재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 있죠. 요것들을 갖다가 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똑같이 내면 되는데 지문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내버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책을 외워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서술형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데, 서술형의 문제 유형은 이게 이제 문제 유형입니다. 서술형의 문제 유형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부천역에서 나왔던 그 서술형 문제인데, 얘를 갖다가 배열을 시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제일 까다로워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여기다 해석도 주지 않고 하라 그럽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해석은 주죠. 해석은 주는데 단어를 변형하라 그래요. 이게 부천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보통 한 6점 정도를 주게 되는데, 이거 맞추면 그냥 1등급 나오는 거예요. 얘 맞추면 1등급 나오는 거고요. 또 문법적으로 잘못된 데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본문 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모양을 바꿔봐라. 이건 어휘력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문제 유형들. 그래서 또 이게 문장을 한번 변형시켜봐라. 뭐 이것도 문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요거는 이유시 가리킨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라는 거는 독해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장 쉬운 서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얘죠. 이 문제 유형과 이 문제형을 제일 어려워해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 문제 갖다 10분 동안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냥 배열시키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수업들이, 이러한 영작을 하는 수업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학원만이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일지도 모릅니다. 아까 어휘 특강과 그 다음에 또 이 어법이나 아니면 영작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리딩 파워는 요거는 이제 고2 학생들이 많이 보는 교재고, 고1 학생들은 올림퍼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요게 그 독해 교재 주된 교재로 사용되게 될 거예요. 사용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1과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거든요. 유닛 1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은 수능 기출 문제다.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EBS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요걸 갖다가 가리킬 때 이렇게 일단 이걸 학생들한테 독해를 시켜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예요. 자, 좀 여기 봅시다. 좀 눈에 익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거하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것. 똑같이 좀 까다로운 예문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학교 서술형처럼 문제를 내버리게 됩니다. 한번 배열시켜봐라. 자, 어휘 문제들. 또 서술형이죠. 문법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문지만 하나하나 갖다 완벽하게 학생들한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대비를 시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지문들을 한 2개나 3개 정도밖에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하는데 한 15분 요거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지루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도 아까 보여드렸던 요건 이제 고3 거기 때문에 이제 고1 거는 뭐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고3 겁니다. 고3 거 중에서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글의 분위기 물어보고 목적 물어보면 되게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말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이걸 병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 문제들도 아까 우리가 봤던 올림포스처럼 그렇게 그 문장을 배열한다든지 이런 서술형 형태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총 12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좀 자습을 할 시간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고방식의 차이인데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자습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언어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흉내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흉내내고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영어를 자습시키라 하라 그러면 학생들 할 줄 아는 건 단어 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앉아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깜지라는 거죠. 그런 거 써면서 단어 외우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어원 설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저희가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